당신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980년대 미국 버지니아의 한 불임 클리닉.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의 기쁨을 안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아이 아버지는 다름 아닌 주치의였습니다. 자신의 정자를 몰래 주입해 수십 명의 여성을 임신시킨 의사, 닥터 시실 제이콥슨. 그는 법정에서 내가 최고의 유전자를 남긴 것뿐이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로 옮겨옵니다. 서울 강남 화려한 불임 전문 병원. 겉으론 자상하고 따뜻한 의사.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집 안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정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다시 시도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박민석은 답답하다는 듯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다. 또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냐? 난 멀쩡한데. 서연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검사 결과 남편 쪽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탓해요? 민석은 비웃듯 차갑게 잘라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씨가 튼튼해. 문제는 내 몸이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잖아. 그 순간 위층에 살던 시어머니 김명숙이 문을 열고 내려왔다.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 민석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길도 생각해라. 서연은 억울함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명숙은 손을 내리치며 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면 벌써 됐겠다. 괜히 우리 아들만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순간 거실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내 죄인가? 누군가 내 편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식탁 위에 노인 한 장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던 글자. 한도연 여성의원, 난임 전문. 기적을 만듭니다. 서연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작은 종이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결국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병원을 찾았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리석 외벽에 번쩍이는 간판. 한도연 여성의원, 난임 전문. 기적을 만듭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하얀 조명이 서연을 맞았다. 병원이라기보다 호텔 로비 같은 분위기였다. 잠시 후 누군가 다가왔다. 한도연 원장이었다. 흰 가운 위에 깔끔한 수트 차림, 온화한 미소, 그리고 사람을 단숨에 안심시키는 낮은 목소리. 어서 오셨습니다. 정서연 씨 맞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을 거쳐 간 환자들 대부분은 결국 아기를 품게 됩니다. 서연은 그 말에 눈가가 젖었다. 누구도 자신을 다독여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믿음을 주는 듯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차트를 넘겼다. 남편 검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아주 희귀한 문제라 단번에 잡아내긴 어려워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저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정서연 씨의 품에 반드시 아이를 안겨드릴 겁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 그 의사의 달콤한 약속 뒤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서연이 병원을 나서자 도연은 잠시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미소는 이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다. 또 한 명이 내 손 안에 들어왔군. 남편 탓으로 돌리면 아내들은 끝까지 내 말을 믿는다. 기적을 만들어준다. 그래, 결국 내 유전자가 퍼져나가는 거지. 도연은 진료실 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이름표가 붙은 시약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다수에는 본인이라는 작은 표시가 적혀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관 하나를 천천히 굴리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몰라도 된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다 내 피를 이을 아이들이다. 나만 아는 진짜 기적이지. 그때 간호사 윤지연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원장님, 다음 환자 대기 중입니다. 도연은 태연하게 미소를 되찾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요. 오늘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밖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가 어떤 위험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곧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며칠 뒤 서연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짧은 안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병원 진료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년 동안 버텨온 상처가 단숨에 풀려나가는 듯했다. 정말 저한테도 기적이 찾아온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아기를 가졌어요. 민석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이야? 의사 실수는 아니고? 서연은 억울하면서도 서운했다. 당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 민석은 불편한 듯 기침을 하며 중얼거렸다. 아무튼 잘 됐네.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그날 저녁, 시어머니 명숙은 소식을 듣고도 표정이 어두웠다. 그래, 임신은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쉽게 됐다니 의심스러운데.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원장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아기를 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숙은 시선을 피하며 냉정하게 속삭였다. 서연아, 세상에 공짜 기적은 없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다.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찾은 병원.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뱃속에 깃든 생명이 믿기지 않아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그때 옆자리에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다들 기적처럼 금방 임신돼요. 나도 3번 실패하다가 이번에 바로 됐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 빨라서 오히려 믿기지가 않아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가끔은 너무 빨리 되는 게 이상하기도 해요. 남편은 검사상 문제 있다는데도 말이에요. 말끝을 흐린 채 그녀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서연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잠시 후 간호사 윤지연이 서연을 불렀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익숙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아기도 아주 건강합니다.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다. 정자 제공자 기록이라 적힌 파일. 우연히 열린 페이지에는 낯선 이름들이 빼곡했지만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띄었다. 본인. 서연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자상했지만 이유 모를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 간호사 지연이 서연에게 귓속말처럼 건넸다.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급히 눈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밤, 거실은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다. 서연은 진료실에서 본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자 제공자 기록 본인. 도연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섬뜩한 기운이 몸을 스쳤다. 그때 민석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까지 마신 듯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보, 우리 검사 결과 제대로 확인해봤어? 민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또 그 얘기냐? 의사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파고들어? 괜히 불안만 키우지 마.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근데 다른 환자들도 다들 너무 쉽게 임신됐다던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화를 터뜨렸다. 도대체 뭘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나를 못 믿는 거냐? 아니면 의사를 못 믿는 거냐? 고함이 울려 퍼지자 위층에서 발소리가 내려왔다. 시어머니 명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아니? 방법이 뭐였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우리 집안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다. 서연은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 저도 불안해서 그래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명숙은 비웃듯 웃으며 말을 잘랐다.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다. 손주만 무사히 태어나면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거실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민석은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서연은 홀로 소파에 앉아 배를 감싸 안았다. 배 속의 작은 생명이 꿈틀대는 듯 느껴졌지만 그 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이인지 더는 확신할 수 없었다. 서연은 속으로 떨리는 기도를 삼켰다. 부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임신 초기라며 정기검진을 자주 받으라는 말에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차갑게 빛나는 조명, 고요한 대기실. 그곳에서 서연은 또다시 옆자리 환자의 대화를 들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우리 남편 정자수가 거의 없다는데 이번에도 기적처럼 바로 임신이 됐어. 나도 그래. 원장님은 신의 손이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불길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너무 쉽게, 너무 똑같이. 마치 모든 이야기가 복사된 듯 반복되고 있었다. 진료가 끝난 뒤 간호사 윤지연이 서연을 따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다. 정서연 씨 혹시 의심되는 거 없으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종이를 한 장 내밀었다. 거기엔 정자, 제공자 기록이라는 글씨와 함께 익숙한 필체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바로 한도현. 서연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지연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제가 오래 참아왔지만 더는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서연 씨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계신 건가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순간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멀리서 다가오는 한도연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연은 종이를 재빨리 서연의 가방 속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도연이 익숙한 온화한 얼굴로 들어왔다.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정서연 씨? 서연은 겉으로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방 속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방을 열어 지연이 넣어준 종이를 꺼냈다. 정자 제공자 기록. 한도연. 그 짧은 글씨가 서연의 눈을 찌르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의사가, 그 사람이 설마.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았던 수상한 서류와 환자들의 똑같은 말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밤새도록 종이를 붙잡고 뒤척이던 서연은 결국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았다. 도연은 여느 때처럼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맞았다. 아기도 아주 건강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서연은 목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도연은 차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서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 피가 이어진 존재를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지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걸까?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정서연 씨, 앞으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무조건 따르셔야 합니다. 아이는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미소 속에 감춰진 섬뜩한 기운을 서연만이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병원을 나서며 서연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 아이가 정말 민석의 아이가 맞을까? 아니면 서연은 병원 근처 카페로 나갔다. 간호사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러낸 자리였다. 작은 창가 테이블,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지연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환자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시술하고 있어요. 서연은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다. 알려지지 않은 방식, 그게 무슨 뜻이죠? 지연은 숨을 고르더니 무겁게 말했다. 정자 기증자라면서 사실은 본인 걸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봤어요. 그 아이 원장님의 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카페의 소음이 뚝 끊긴 듯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민석의 아이가 아니라 의사의 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서연은 믿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나한테 기적을 주신 분인데. 지연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저도 오래 참았지만 더는 못 봐요. 지금 이 병원에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모두 기적이라고만 믿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라면. 그때 카페 창가 너머로 누군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셔츠에 정갈한 미소. 한도연이었다. 지연은 잔뜩 굳어버렸고 서연은 숨이 막혔다. 도연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압박이 깔려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연을 짓누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방 속에 숨겨둔 종이, 그리고 지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가 원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메아리쳤다. 서연은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배 속의 생명은 분명 따뜻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존재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술에 절은 냄새, 무심한 표정. 서연은 순간 마음속으로 외쳤다. 말해야 할까? 지금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입술은 굳어버렸다. 민석은 늘 자신만 의심했고 서연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 만약 이 얘기를 한다면 그는 과연 믿어줄까? 아니면 또다시 서연만 탓할까? 민석은 무심히 말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이제라도 아이 생겼으니 다행이지.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민석에게는 단지 아이가 중요할 뿐, 그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는 관심조차 없었다. 서연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이 진실을 내가 혼자 안고 가야 하는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가슴은 더욱 옥죄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몰래 지연을 다시 만났다. 병원 근처가 아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연은 주위를 몇 번이나 살피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몰래 복사한 기록이에요. 환자분들에게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서연 씨,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함께 표시된 정자, 제공자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절반 이상의 같은 글자가 반복되어 있었다. 본인.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다 원장님이라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알기로만 최소한 15명. 하지만 실제론 더 많을 거예요. 원장님은 환자분들에게 기증자라 속이고 자기 걸 써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슴 속에 있던 불안이
이제는 분명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한도연. 서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서연 씨, 오늘 상태는 괜찮으세요? 제가 늘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병원으로 오세요. 저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오싹한 위협처럼 들렸다. 전화가 끊기자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서연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침묵할 건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건지. 서연은 봉투를 움켜쥔 채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이 싹트기 시작했다. 너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봉투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굳어졌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겠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을 뒤지며 불임치료 피해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외국 기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한도연,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괴물이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 바로 도연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원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자 상태가 걱정돼서 직접 들렀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 있으신 건 아닌지 요즘 표정이 밝지 않더군요. 서연은 손잡이를 쥔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섬뜩한 힘이 숨어 있었다. 순간 서연은 용기를 내어 굳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도연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다. 짧은 침묵 뒤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아이는 단순히 당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도연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길게 늘어졌다. 문이 닫히자 서연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끝내야 한다. 서연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당신 것만은 아닙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한 그 한마디가 결국 서연의 결심을 굳히게 했다. 아침이 되자 서연은 봉투를 챙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책상 위에 자료를 내놓으며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다. 이게 병원에서 몰래 빼낸 기록이에요. 다른 환자들도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제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료법 위반, 강간에 준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환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져 있었다.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에 반드시 불을 붙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간호사 지연을 다시 만났다. 지연은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더는 이 지옥 같은 병원에서 침묵할 수 없어요. 서연은 눈가가 젖어들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에 서준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스쳤다. 도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멀리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 민석.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며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편에게도 언젠가는 털어놔야 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늦은 밤, 서연은 마지못해 민석 앞에 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민석, 나 해야 할 말이 있어. 우리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어. 순간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봉투를 내밀었다. 병원 기록이야. 원장이 자기 정자를 쓴다는 증거야.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어. 민석은 봉투를 거칠게 열어보더니 손에 쥔 서류를 구겨버렸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날 모욕하는 거야? 그동안 내 탓으로만 돌렸는데 이젠 의사한테까지 책임을 미루는 거냐고. 서연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니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난 혼자라도 싸울 거야. 민석의 눈빛에 분노가 번졌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그 사람은 명망 있는 의사야. 너 혼자 발버둥 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오히려 우리 집안만 망신당할 거야. 그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내려왔다. 시어머니 명숙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뭐야 이게? 서연이 다급히 외쳤다. 어머니, 그건. 명숙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비웃듯 말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지금 중요한 건 내 배 속에 있는 애야. 그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된다. 진실 따윈 필요 없어. 서연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도 난 싸울 거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늦은 밤, 집 안전화가 울렸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낯익은 목소리, 한도연이었다. 정서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만 믿으면 된다고. 불필요한 생각은 아이에게도 해롭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협박처럼 들렸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속에서 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혹시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과 당신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뚝,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등골이 오싹하게 식어갔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다. 하얀 봉투.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하다.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이 사람은 날 무너뜨리려 하지만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드디어 전면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변호사 사무실. 서연은 단단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간호사 지연이 함께 있었다. 변호사는 두 사람 앞에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이미 몇몇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집단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지연도 조금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기자회견장.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서연을 향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연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를 눌렀다. 저는 불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동의 없이 원장이 자기 정자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정말 의사의 친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과 동시에 지연이 앞으로 나와 증언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다. 제가 직접 그 기록을 봤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그 순간 맨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도연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굴러간다는 듯 차분히 서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미소 뒤에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이미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단 하나, 피고석에 앉은 한도연을 향해 있었다. 정장 차림의 도연은 태연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라도 되는 듯했다. 재판장이 들어서며 장내가 조용해졌다. 검사가 차분히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는 수십 명의 환자에게 동의 없이 자신의 정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사실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서연은 증인석에 앉아 목소리를 떨며 증언을 이어갔다. 저는 오직 아이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장 믿었던 의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 아이의 아버지는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민석은 얼굴이 굳어져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 명숙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제지당했다.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유전자는 건강했고 환자들은 모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기적 아닙니까? 그 말에 일부 방청객이 웅성거렸지만 서연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때 간호사 지연이 증인석에 올랐다. 저는 원장님의 지시로 수차례 본인이라 적힌 시술 기록을 처리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속았습니다. 저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판장은 도연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다. 피고, 지금까지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도연은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모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에 더 건강한 아이들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 뻔뻔한 말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고 서연의 눈에서는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렸다. 법정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다. 도연은 뻔뻔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다. 마치 자신이 승리할 거라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한도연은 의료법 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사람들의 분노와 환호가 뒤섞였다. 도연의 미소는 서서히 일그러졌다. 경찰관들이 그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자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노려봤다. 정서연 씨, 당신은 날 무너뜨렸지만 결국 내 피는 세상에 퍼져 있을 겁니다.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섬뜩한 말은 법정에 차갑게 메아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굳은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다. 이제 끝이다. 당신의 기만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민석은 방청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제야 자신의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깨달은 듯했다. 시어머니 명숙도 충격에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이 열리자 서연은 지갑 속에 있던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닌 결심의 눈물이었다. 내 아이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아이를 지켜내고 당당히 키워낼 것이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몇 달 후 서연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꼭 움켜쥐고 따스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혀졌다.
민석은 이미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끊어졌다. 혼자가 되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홀로서기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지연은 병원을 떠나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둘은 가끔 만나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신문과 뉴스 속에서 한도연 사건은 여전히 회자됐다. 명망 있는 불임 전문에 환자 속이고 친자 수십 명 남겨.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자기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 아이가 곤히 잠든 뒤 서연은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는 끝까지 널 지킬 거야.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극의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그것이 서연이 얻어낸 진짜 기적이었다.